배당과 성장을 함께 추구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을 때 장기 투자를 정말 고민 중이시라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녕하십니까 머니톡 가족 여러분, 신한투자증권 영업부의 황혜원 PB팀장입니다. 예, 오늘은 미래에셋의 김수정 매니저님 모시고 ETF, 요즘에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배당과 관련된 ETF들 그리고 몇몇 섹터 ETF들은 또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한번 여쭤보고 인사이트 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타이거, 우리가 흔히 타이거라고 불리는 미래에셋 운용에 계시죠?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매매를 하고 있고 연금 계좌에도 사실 많이 담아놓고 있거든요. 타이거 계좌. ETF를. 네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제 개인적인 욕심을 담아서 그런 질문, 아마 제가 궁금한 점은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서 질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고요. 네. 최근에 이제 분리과세와 관련, 배당 분리과세와 관련해가지고 배당 투자와 관련해서 관심이 아마 원래 높았고 이제 하반 3분기로 가면 또 배당 투자가 엄청 관심이 있는 시기잖아요. 관심이 높을 건데 우리나라 배당 투자자들의 배당 투자 성향이나 뭐 특징 같은 게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ETF 전체 자금 플로우를 매일매일 확인을 하다 네. 보니까 배당 ETF들 중에서도 어떤 배당 ETF로 네. 돈이 들어오는지 매일매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당연히 다 다채로운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배당률이 높은 게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 반면에 주가와 배당률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약간 그렇죠. 사실 배당주 투자라는 게 총수익률이 결국에는 우리한테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배당 수익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총수익률을 고려해서 배당과 성장이라는 컨셉을 같이 가지고 네. 있는 ETF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보면 원래 작년까지는 미국으로 좀 많이 모든 자금들이 많이 몰렸다면 그렇죠. 네. 이제 상법 개정한 이후로 배당주로 확실히 자금 플로우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 저희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미국 배당주라고 하면 배당도 주면서 주가도 천천히 우상향한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배당주라고 하면 한 3분기 또는 4분기 초에 반짝 오르고 또 빠져버리고 배당 수익률은 어느 정도 높은 주식들인데 사실 주가가 밀려서 배당주 투자 진짜 장기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는 해요. 네. 우리나라 배당주 투자의 지금 현재 상황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배당주 이제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어떻게 좀 바뀔 수 있을지 뭐 상법 개정안이 이게 많이 힌트가 될지 뭐 한번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3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BOK 이슈뉴스 주주 환원 정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여기서 보고 저도 좀 느끼곤 있었으나 이게 숫자로 보여줬을 때 충격을 좀 받았는데 이게 11점 만점이거든요. 11점? 네, 근데 우리나라가 6.8점이고 제가 주요국만 가져오긴 했는데 16개 국가 중에서 12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라는 뜻이고 이제 미국, 영국, 인도보다도 낮고 브라질보다도 낮았어요. 그래서 주주 환원이라는 게 주주 보호라는 게 사실 뭐 주주 환원 정책도 그렇지만 되게 다채로운 방향이 있지만 방법이 있지만 배당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주 환원의 그렇죠.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배당이 조금 부족했다. 주주들에게 환원을 돌려주기 위한 정책들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뀔 가능성은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한테는 배당 소득세를 낮춰주고 낮은 곳한테는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까 배당 소득 관련해서 세금이 줄어들면 기업들도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 그러니까 월세를 나의 현금 흐름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자금들을 주식으로 옮겨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그렇죠.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4월 24일 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좀 보면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통과가 안 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만약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국내 배당주들 수에는 기대가 된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으로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 이제 6월 30날 한국경제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르면 내년 시행 이런 이제 타이틀로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뭐 ISA라던가 퇴직연금 계좌라던가 세제 혜택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요 기사 확인해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이제 7월 말에 새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배당소득 관련되어서 분리과세가 포함될지 혹은 배당 성향 관련된 기업들한테 이익을 주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될지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대선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네. 이런 주주 환원책에 대한 사실 외국인들이 뭐 그 매매 차익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책이잖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을 뭔가 이제 제도적으로 건드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3,200포인트대까지 올라온 것도 저는 큰 요소라고 보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정부 모든 정부 통틀어서 제도 개선이 가장 빠르게 맞습니다. 진행되는 네.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확실히 메리트를 좀 그 매수 욕구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배당주 투자가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제 고객님들 상대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고배당 주식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특히나 연말쯤 가면 장기적으로 묻어둘 배당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짝이에요. 3분기나 4분기 정도 배당 받기 직전에 그리고 나서 뭐 배당락하고 떨어지고 뭐 그래버리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 좀 배당주 투자가 더 본격적으로 될 건데 우리가 배당주 고를 때 통상 그냥 작년에 배당 수익률 높은 종목들 사실 위주로 고르잖아요. 뭐 이런 거 말고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뭐 핵심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네. 저도 너무나도 네. 공감을 해요. 네. 배당 수익률만 보면 그렇죠. 그 주가를 이제 네. 결국에는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거라서 그렇죠. 주가도 같이 네. 보셔야 돼요. 근데 네. 이제 고배당 이거에 이제 약간 너무 매력적인 단어는 맞습니다만 맞아요. 그렇죠. 그거에 너무 이제 홀려가지고 배당 수익률만 보고 작년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셨을 때 생각하셔야 될 게 많아지실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고르실 때 여러 가지 지표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실 S&P 글로벌 다우존스라는 회사에서 배당주를 판단할 때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제대로 된 배당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낸 지수가 있어서 그 지수의 방법론을 차용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당 수익률만 보는 거는 저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뭘 보셔야 되냐면 배당과 펀더멘털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펀더멘탈도? 싶은데 네. 일단은 배당의 연속성도 중요해요. 작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나래비 세워가지고 딱 제일 높은 것만 딱 골랐는데 올해는 또 막 배당을 별로 안 할 그렇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배당의 연속성, 10년 연속 배당금 지급을 했는지 네. 이런 포인트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당의 성장성도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배당을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현금을 계속해서 열심히 벌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보시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을 보지 마세요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배당 수익률 보기는 하지만 이제 위의 연속성과 성장성을 같이 봐주셔야 된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를 좀 같이 성장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재무 건전성과 기업 선정성도 같이 보셔야 된다. 근데 그거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현금 흐름 부채 비율이랑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배당 수익률만 보신다기보다는 배당과 성장을 함께 추구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을 때 장기 투자를 정말 고민 중이시라면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 5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내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고배당주들 특히나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들이 막 거의 성장주처럼 움직이는 맞아요, 흐름들이 맞아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단은 지금 시장의 색깔은 확실히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잘 이제 알려주신 바대로 ROE 높은 기업들, 현금 흐름, 부채 비율,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현금 흐름하고 부채 비율도 다 같이 찾아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고배당주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좀 재미없는 성격의 기업들이 많죠. 네, 굴뚝 기업들. 맞아요. 예, 그리고 통상 말하는 뭐 기름 회사들. 그죠? 예. 뭐 정유 화학 회사들, 장치 산업들이 사실 많은데 고배당주들 중에서 뭐 요런 거는 좀 피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가? 또는 뭐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에 남는 뭐 종목들이나 기업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요령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 건 너무 배당 수익률만 보시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정유도 하나의 산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도 하나의 섹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배당률만 봤을 때 이 섹터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온다. 그럼 주가는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배당 수익률만 보고 선택을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배당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실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작년에 네. 그 이제 리츠가 배당 수익률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맞습니다. 리츠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나는 배당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플러스 6인데 주가가 이제 그 이상 떨어져서 나의 총 수익률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 이제 그걸로 이제 나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어떻게 해소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네.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배당 수익률에만 집중하신다기보다는 어떤 섹터인지 이 섹터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지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건지까지 모두 확인을 하셔야 되고 배당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떤 특정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여러분 분모에 주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배당 수익률이 높게 당연히 보일 높아지죠.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통상 성장주라고 하면 배당 안 주는 대신에 주가로 보답할 게가 맞아요. 성장주 컨셉이고 배당을 사실 좀 많이 주는 기업들은 어느 성숙한 기업들이 계속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고배당 주식들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어떤 전략이 더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물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이제 보이는 선택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배당을 성장시켜 나가는 기업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배당주들은 성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은 사실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는 거지 그 산업의 성장성이 기다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수혜의 기대 때문에 이제 배당주들이 각광을 받는 건데 네. 이제 배당을 꾸준히 늘려간다라는 거는 본인의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있고 여태까지 그래 왔고 배당 성장률도 높인다는 거는 주주 환원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기업이. 그래서 주주 환원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장기적으로 배당을 성장시키는 기업에 관심을 두시는 게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 올해는 좀 덜하긴 한데 네.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가 네. 정말 흥행을 그렇죠. 일으켰던 게 맞습니다. 배당이 성장하는 컨셉이었거든요. 아, 이 배당을 계속해서 성장해서 주는 그 컨셉에 많은 분들이 반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뭐 답을 알려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 미래셋, 타이거 다우존스, 원래 인기가 진짜 많았던 네. 거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미국 배당 다우존스. 네. 그것도 지금도 인기가 많기는 한데 요즘은 국내 배당주 쪽으로 많이 관심이 넘어오셨어요. 그러시군요. 네네. 네. 한번 타이거로 검색을 해보시면
쭉 ETF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ETF에 투자할 때 이제 ETF 구성 종목이다, 뭐 전략 뭐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섹터 ETF가 점점 사실 많아지고 저 맞아요. 같은 경우에도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때 이제 펀드 비중 점점 줄이고 ETF 비중 점점 늘리거든요. 워낙에 좀 매매를 하면서 빨리 이제 회전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시시각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요거 뭐 이것도 당연히 뭐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많이들 다르다고 뭐 이제 좀 네네. 선택을 다르다고 하겠지만 전략이 좀 다르다고 하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 약간 좀 모호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공감을 하는 게 네. 왜 그런 질문을 주시냐면 네. 배당 ETF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난 네. 여기서 도대체 뭐를 선택을 해야 되냐. 네. 그 너무 질문에 공감을 네. 하고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배당 ETF 리스트를 쭉 보시고 네. 그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을 한번 보시고 왜냐면 이름을 저희가 정할 때 거래소에서 정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투자하는 국가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컨셉이 들어가고 컨셉 그 다음에 들어가고. 지수사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실 수도 네.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배당 ETF들이 약간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지수 방법론을 보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이 배당 ETF 컨셉을 잡았냐. 네. 근데 배당 ETF 중에서는 그냥 말씀 주신 것처럼 고배당 배당 수익률 딱 1등부터 몇 등까지 세워가지고 그 높은 1등부터 20등까지 딱 담고 있는 그런 ETF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배당 성장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담고 있는 ETF들도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섹터 예를 들어 리츠나 아니면 네. 은행 섹터에 거기 중에서도 고배당인 종목들만 선택해가지고 투자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들을 5가지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런 네. 기준들을 가지고 어떤 ETF를 선택하면 좋을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거 배당 성장을 봐봤는데요. 올해 성과가 거의 뭐 성장주처럼. 맞아요. 네, 근데 엄청나게 배당이라는 올랐네요. 단어가 들어가 있는 ETF들이 네. 거의 다 지금 수익률이 네. 좋을 거예요. 맞습니다. 뭐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그 다음에 뭐 또 은행 고배당 뭐 그렇죠. 이런 애들 다 수익률이 좋을 겁니다. 사실 지주사, 보험사, 뭐 카드사 맞아요. 다 고배당의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네, 올해 네. 시장이 좋다 보니까 맞아요. 보험주까지 뭐. 네, 대표적인 고배당 종목이었죠. 근데 이제 구성 종목들을 쭉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많이 보지 않았던 종목들인데 그럼요. 약간 관심이 아예 그렇죠. 없었던 네. 작년 AI 시대였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올해 이제 한 여름서부터 쭉 주가가 그렇죠. 올라와서 굉장히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 컨셉 우리가 밸류앱도 이제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컨셉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배당 성장, 고배당 섹터는 저도 굉장히 좀 성장 아직도 투자할 여지가 저도 많이 네네.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뭐 은행도 많이 오르고 보험도 많이 오르고 증권 그다음에 뭐 일반 주식 중에서 일반 제조업체 주식 중에서도 성장 배당 많이 주신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황과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뭐 주목할 만한 배당 섹터 그 안에서도 투자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 네. 사실은 지주회사도 저는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제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 이제 계속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3,000을 넘었을 때 6월 30일 날 그 밸류에이션을 딱 보면은 PBR이랑 PER이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현저히 낮아요. 낮죠. 여전히 네, 여전히 낮습니다. 여전히 네. 한 10등 막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랑 막 이런 데는 너무 차이 많이 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은 남아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그거의 대표 주자가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지주 회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세 개편이 됐을 때 배당주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은행주가 조금 눈에 띄지 않나라고 은행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많이 그럼에도 올랐죠, 진짜.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고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좋아질 거고 물론 7월 어제죠 촬영일자 기준으로 네. 금리 동결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간 인하기는 맞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낮은 밸류션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그 금리 인하기에 은행주를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걸 반가하기 위해서 배당을 높이지 네. 않을까.
전문 용어 반가이라고. 향해서 배당을 높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지주회사도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나서 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차익 실현 매물이 차익 실현, 좀 네.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르고 오늘 지금 또 살짝 떨어지고 있는 네. 거 확인하고 나왔는데 네.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바로 즉시부터 시행됐던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동시 같이 네.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네, 그렇죠. 게 충실 의무가 확대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할인율을 대폭 좀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라 네. 전 여전히 지주회사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주회사. 네. 그러면 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네. 사실 이제 고배당주들에 대한 그 매력도 물론 금리 인하하게 되면 성장주가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긴 하지만. 예, 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또 네. 그 안에서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지만 맞아요.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안전한 주식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뭐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바뀌나요? 그건 매니저 영역이긴 하겠습니다만. ETF 같은 네. 경우에는 잘 안 바뀌어요. 종목이 잘 안 바뀝니다. 네. 종목이 잘 안 바뀌어서 금리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종목을 이제 금리 인하가 됐다고 갑자기 네. 교체하거나 이러지는 네. 않고 패시브의 네.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주식을 부양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배당성이 높은 기업들한테 이익을 네. 주고 낮은 기업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오면 저는 배당주는 차익 실현 매물 조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도 쭉 갈 수 있지 다시?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연말이 되면 될수록 배당주에 관심이 이제 그렇죠. 더 많아지세요. 네. 근데 그거랑 맞물려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고 네. 이제 안이 나오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제 실행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맞물린다면 배당주로의 주목도가 더 당연히.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주 이제 배당주 ETF든 배당주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목표 수익률이 이제 대부분 정하시고 하실 건데 뭘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그렇죠. 배당주를 투자하면서 배당 수익 플러스 주가 차이까지 기대해 봤을 때 현실적인 지금 과거와 이제 좀 미래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현실적인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지 또는 배당주 투자로 이 정도 했으면 평균보다 잘했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 정도 절대적인 수익률이 좀 있을까요? 비교를 할 만한? 절대적인 과거 수익률이 사례라던가? 너무너무 어렵긴 한데 네. 이제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실 건지 국내 배당주에 투자하실 건지 그것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것도 당연히 다르고 그리고 사실 그 배당 ETF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예측 가능한 배당금을 주거든요. 그렇죠. 매월 네. 월 배당으로. 그래서 이 예측 가능성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질문을 주셔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측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순수하게 주식만 담고 있는 배당 ETF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더 매력적인 건 전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한 ETF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을 주는 기업들의 배당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있죠. 달라질 수 네. 있는데 커브드콜 전략을 활용해서 저희가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금 재원으로 활용해서 드리는 건 저희가 하기 나름이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냥 네. 거의 똑같은 분배금을 매월 드리는 방향성을 저희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원하신다면 이제 커브드콜 전략을 가미한 ETF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 ETF들의 배당 수익률의 목표가 미국 뭐 예를 나스닥 100의 커브드콜을 더한 거는 15%고 생각보다 높은데요? 굉장히 높죠. 네. S&P 500의 배당 그 커브드콜 전략을 더한 거는 10%예요. 네. 그래서 요 배당 수익률은 거의 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총 수익률이 바뀌겠죠. 네. 근데 이제 국내 배당주 쪽으로 오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주가가 좀 좋으니까 배당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는 만약 ETF 기준으로 보면 한 5%대, 4에서 5%대 연간으로 보면은 좀 잘 한 것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그 대신에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또 총 수익률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주주 환원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 확실히 배당 문화가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진짜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국 시장은 다 단기 투자로 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일단 기본
패시브 전략입니다. 맞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장기 투자라고 하면 정말 극과 극이거든요. 한 2, 3년 사이클 투자 하시던가 2, 3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아직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정말 뭐 IMF 때부터 진짜 오랫동안 20년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 이상 근데 사실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살아남는 기업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안에 없어진 기업들이나 계속 비빌대는 기업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당 문화가 많이 달라질 건데 어떤 방향으로 좀 진화가 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과 그다음에 저의 조금 희망사항을 네.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주 보호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제 주주 네. 환원 정책도 챙기고 그의 일환으로 배당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지배주주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았던 이유는 재벌이라는 단어가 네.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데 미국 네. 사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음. 만들어낸 미국 단어, 그러니까 한글이 미국 단어가 된 그렇죠. 거거든요. 재벌이라는 네.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 오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 간의 문제로 인해서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그렇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네. 또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법 개정 통과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관련해서 세법 개정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얼마나 잘 통과가 되느냐 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배당 성향을 높이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사실 지금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도 비슷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자금이 이제 현금 흐름을 위해서 은퇴 앞두신 분들이 너무 부동산으로만 몰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주식으로 어떻게 눈을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목표로 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증시 배당주 투자했을 때 메리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